이동의 뉴스정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보라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부에서 기동민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네네. 패스트트랙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른바 이제 영감님이 앞세워서 싸우고 있는데 이 나만 빨간 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익명을 요구한 30대 남성 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 영감님들 싸움에 보좌진 등만 터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 몸빵한 보좌진들만 나중에 법정에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겠죠. 만일 정말 법정에 서서 벌금형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네네. 국회의원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6일에 올라왔던 그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란 페이스북 익명 그룹에서도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어르신들이야 더 이상 아까울 건 없겠지만 이 젊으신 분들 빨간 줄 하나에 인생이 발목 잡힙니다. 이 청와대 공공기관 임명직 공무원 민간 기업체 어느 곳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만년 이류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걱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보좌관이라든가 혹은 정당의 당직자들 네. 최종 목표라 할까요? 어쨌든 정치 국회 한번 입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회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행정부직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 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호적이 빨간 줄 가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죠, 보좌관들이. 그렇죠. 예. 또 게다가 또 죄명이 국회 회의방해 이러면 뭔가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상황이 과격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민주당이 이번에 18명의 현역 의원들과 함께 보좌관 2명도 고소고발을 했어요. 예. 아마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서 있었다고 고소고발하진 않았을 테고 뭔가 체증된 증거가 있을 텐데 어쨌든 거기서 앞에 서 있는 보좌관들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 고소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 네. 자유한국당은 역시 홍영표 의원 등 17명을 고발했는데 네네. 어떤 법적 근거로 고발한 겁니까? 법적 근거는 이 공동상해 행위입니다. 상해. 네, 그러니까 이 공동상해라는 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아도 이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냥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 걸리는 게 공동상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동상해라는 게 일종의 좀 폭력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 사이에서 이렇게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지 실제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아직 증거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하진 않아서 네, 이 효과가 있을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정의당도 40여 명을 고발했는데 자유한국당. 네. 이것도 역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 지도부 전원 그렇고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최이배 의원실을 봉쇄한 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도 함께 네 고소를 했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공동상해 그거하고 또 아마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또 고발한 것 같은데. 네네. 바른미래당 지도부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제 직권남용으로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법적 근거가 민주당이 고발한 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법적 근거가 굉장히 좀 명확한 편이죠.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 손괴 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이게 꽤나 센 그렇죠. 네, 처벌이거든요. 예, 이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으로 봐서는. 네, 여기 또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왔던 법안을 찢어버렸다라는 얘기가 팩스.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유야무야 시키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랬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일반적인 하는 것처럼 예. 대충 하다가 취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고 또 오늘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좀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본인은 앞으로 총선 나올 생각도 없고 정치를 더 할 생각이 없으니까 본인이 다 끌고 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은 이러다가 결국은 서로 이제 취하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예. 그래요. 검찰 공안 2부에 배당됐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이게 고소 고발한 당사자가 취하를 해도 계속 가게 돼 있더라고요. 법상.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되면 뭐 본인 민주당이 취하를 한다고 해도 네.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이게 근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 의원가를 접수하고 이제 뭐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건 어쨌든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글쎄요. 이거를 보는 뭐 국민들의 마음은 다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열린 그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나는 이제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마무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는 국회가 지금 이러기 때문에 민생 입법이 다 스톱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게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오늘 그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4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의원 발의 법안이 147건이었는데 이 4월 넷째 주 그러니까 22일 6일까지 불과 71건에 불과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저지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면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이 자유한국당은 71건의 법안 중 15건만 발의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뭐 법안을 뭐 발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4월 국회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돈이라든지 이 산불 예방을 위한 돈이라든지 또 이 포항 지진 피해를 뭐 지원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산불, 포항, 지진, 또 미세먼지, 경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네네. 뭐 국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는 20대 국회는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회의가 열릴지 지금 기약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4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서버가 들어가졌다 안 들어가졌다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40만은 넘긴 넘었습니다. 예. 이 청원이 올라온 게 사실 지난 22일인데요. 뭐 청원자가 뭐 자유한국당은 뭐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뭐 걸핏하면 장애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 잡기 하고 또 소방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이게 22일이었거든요. 근데 22일부터 어제 저녁 8시까지 한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20만 명이 돌파가 된 건데 뭐 이 속도 자체도 굉장히 좀 빠릅니다만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오전 8시 반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10만 명이 더 들어서 3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오늘 오후 한 뭐 3시 정도까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10만이 더 늘은 게요. 그래서 지금 40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해산을 원하는 국민청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에 대응하는 뭐 민주당 해산 서명 운동도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뭐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뭐 토론방에 올라온 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국민청원 페이지가 아니라 토론방에 글을 올린 게 이 청와대가 이제 국민청원제를 개편을 하면서 청원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이 토론방에서 먼저 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이 국민청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좀 이게 저는 좀 보기에 좀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싶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방이 있을 때부터 보도가 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탄력이 붙기 시작할 때 보도가 된 거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청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보도를 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현상을 보도한 거고 하나는 현상을 좀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원이 진행 중이네요. 좌파 독자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4,281명이 지금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니까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아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과 민주당 해산청원을 같이 보도하는. 네,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중을 둬가지고 보도하는. 근데 그건 잘못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해석해도 뭐 자유한국당 청원이 있으니까 뭐 민주당 청원도 넣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공정한 건가라는 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숫자도 일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40만 명을 돌파했고 민주당 해산 청원은 지금 4,281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건 청원은 청원이고 청와대가 여기서 답변 어떻게 합니까? 원래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네, 답변을 해야죠.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거를?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청와대에서 딱히 답변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마 뭐 그냥 유일무이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20만이 넘은 청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있었죠.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대답을 좀 그 뭉뚱그려서 하거나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이게 뭐 정부가 할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때 이때 법무부,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네, 주도를 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헌재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근거가 이제 헌법 8조 4항이었는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통합진보당도 이 조항을 근거 삼아서 당시 이제 정부 그리고 헌재가 해산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올라가면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좀 청와대가 대답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사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 동물국회로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네. 사부에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 민간인들에게 공개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민간에 개방이 됩니다. 이 국방부는 이 남북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잠시 중단이 됐던 이 판문점 견학을 5월 1일 남측 지역부터 재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제한적으로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열린다라는 건데 다만 그 동안에는 공개된 장소가 좀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판문점 이제 평화의 집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 부근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른바 이제 도보다리 등 이런 이제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 때 있었던 일들 장소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공개 대상이 남쪽에 한정이 된다라는 좀 안타까움은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 판문점 견학은 30에서 45명 단위 단체 단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재개 첫 주는 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점차 견학 대상을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견학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뭐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남북 회담본부 홈페이지 그리고 외국인분들은 여행사를 통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혹은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 그럴 때 오픈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좀 교착 상태잖아요. 네, 이게 뭐 오픈을 한다라고 얘기는 다 됐었는데 이 논의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때 양측에서 총기를 다 철수를 하기로 한 것도 한 10월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 이후로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북한이 좀 연락을 안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 북쪽 지역까지는 아직 개방이 좀 안 됐습니다. 그 엊그제 있었던 4.27 1주년 역시 여러 가지 전야제도 있었고 콘서트도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만 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게 남북이 같이 했으면은 또 하나의 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은 북한이 묵묵부답이라고 하는데. 네. 또 언제 어떻게 정세가 바뀔지 모르죠. 맞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영립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이후에 녹지그룹 측이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그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 측이 이 병원 사업을 철수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그 지난 26일에 구샤팡 대표의 명의로 이 병원 노동자 50여 명에게 우편물을 보내서요. 부득이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함께 그 해당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녹지병원에는 간호사 등 한 5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녹지제주 측에서 이 제주도의 외국인 제한 진료 허가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이 제주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그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낸 바 있는데 지난 17일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취소하면서 지금 취소 소송 제기까지 좀 우려가 돼 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앞으로는 녹지병원 측이 직접 철수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은 걸지 않겠지만 다만 이 투자자 국가 분쟁 제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제주 책임입니까? 정부 책임입니까? 분명히 제주도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허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네, 그 입장을 이제 번복을 하고 허가를 내줬던 도지사가 있죠. 어쨌든 이 직원들 50여 명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네요. 네,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자, 오늘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고요? 네,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 당시에 이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이 민간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 71년 만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고요. 이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이 사형이 선고된 장모 씨 등 이 3명의 유족이 낸 재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장 씨 등은 1948년 10월에 이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게 체포가 된 후에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처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여순 사건을 직권조사해서 이 군경이 순천 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 가담했다는 혐의로 이 무리하게 연행해서 살해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에 이 장 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의 첫 재심 재판 나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11주년 기념으로 서로 맞바꿔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내일 점심시간대쯤에 하는 음악 프로에 나갈 예정일 것 같은데요. 내일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바라고요. 또 뉴스 정면승부 시간에 저는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패널로. 예. 이 자리, 제 자리에 그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이 작가 앉아 계신 자리에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이 자리에 누가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올지 기대해 봅시다. 예, 일단 오늘 정상 기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